승교 씨 사진 찍으세요. 그래도 일을 했잖아. 예? 사진. 내일은 준석 씨 같이 사진 찍읍시다. 한 번 더. 한 명이 또 괜찮아. 그 주장을 내가 바로 내일 녹음했는데 인상 너무 쓰지 마시고 그게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승현 씨 자기 소개까지만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될까요? 원래 남기는 됐다. 진짜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산책 어때라는 어플에 관해서 발표를 맡게 된 2조 조장 김수장입니다. 일단 저희 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도랑 그 지도에 관한 위치 추적 그리고 운동 결과창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카메라와 사진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OC는 게시판, 날씨 위젯, 내비게이션 바, 그다음에 유저 CRUD 스프링 부분을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승교 씨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부분에 파이어베이스 연동하는 부분을 맡으셨고, 그다음에 성호 씨는 캘린더 그외 부분 맡으셨고, 그다음에 운동 결과로 그 결과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레스트 컨트롤러랑 기토브의 통상 관리도 같이 맡으셨습니다. 목차는 저희 개요 및 목표, 그다음 개발 환경, 오퍼레이션 및 코드 리뷰, 그다음에 프로젝트 후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잠깐 그거 했으면 이제 각자 소개만 일단 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장님이 그거 전반에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이제 팀원분들 각자 소개만 하실 때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게시판이랑 날씨 위젯, 내비게이션 바랑 유저 CRUD 전체 스프링을 맡게 된 팀원인 김호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가입 및 로그인 파이어베이스를 맡은 김승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운동 결과를 캘린더 뷰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회하면 이거 구성하는 걸 맡았습니다. 감수홍입니다. 그 조원님들 들어가시고 조장님 이제 구조 설명해 주시고 이제 각계전 가겠습니다. 저희 일단 프로젝트 개요미 목표는 반려동물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책 어플을 만들려고 일단 목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목표 고객층도 나눠서 이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세 개 고객층에 나눠서 일단 거기에 거기 고객층에 맞는 일단 목표를 잡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발 환경은 이제 프론트 쪽으로는 안드로이드와 코틀린 그다음 파이어베이스를 썼고, 그다음에 백단으로는 스프링 부트하고 자바, 마이바티스 기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흘러가는 구조는 저희도 관리자는 없고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는데, 일단 저희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저희 어플을 안쪽에 볼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 비회원은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그인할 때 이제 CRUD, 그다음에 메인 화면으로 오면은 저희 메인 화면에서 다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게시판 아니면 운동 날씨 정보 아니면 운동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위치 확인하는, 그다음에 기록 확인, 그다음 날씨 및 게시판 이렇게 세 가지로 주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흘러가는 흐름은 이제 회원가입을 파이어베이스로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파이어베이스에 일단 확인하고 UID 값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돌려받은 UID 값으로 다시 스프링으로 보내서 그 UID 값에 맞는 가지고 있는 회원 정보를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메인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오게 되면은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날씨, 그다음에 지도 액티비티, 운동 액티비티, 그다음에 달력,
게시판 액티비티 이렇게 4가지 액티비티가 있고, 그 다음에 날씨는 공공 데이터 포탈 이용해서 이제 그 최신 날씨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희 지도도 결과 액티비티로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결과 액티비티로 가서 그 운동 내역을 보여주는데, 달력에서 나중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액티비티를 이용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게시판 글 쓴 거를 볼 수 있게 해서 좀 활성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우선은 제가 로그인 화면에서 그 파이어베이스에서 넘어왔을 때 유저 UID를 물고 스프링 뒷단에다가 UID를 같이 넘겨가지고 레트로피 콜백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UID를 넘겨서 받아왔을 때 그때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인텐트 값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동일하지 이제 str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받았을 때 이제 널 값이 아닐 때만 이제 실행이 되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그인이니까 겟 매핑 말고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트 매핑으로 URL 경로에도 좀 안 들어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UID도 이제 바디에다가 담아가지고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비게이션 바랑 기본적으로 여기 그 뭐였죠 이게 버튼이? 예. 플로팅 버튼이랑 내비게이션 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기본 메인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다음으로 날씨 위젯입니다. 저희 날씨 위젯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일단은 제일 먼저 GPS의 위치를 받아오고요. 그 받아온 위치 경도 값을 이제 X축과 Y축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바꾼 값을 통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에 레트로피2 콜을 써가지고 콜백을 해가지고 불러온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메인 화면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불러왔을 때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중복되는 값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필터라는 이제 내장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만 좀 뽑아내가지고 리스트에 담아가지고 한 원래는 100개 정도 되는 사이즈를 한 5개 정도만 받아가지고 이제 리사이클 러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게끔 진행을 했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컨버터 이제 위경도를 변환하는 거랑 이 XY 축을 가지고 이제 지역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또 없다 보니까 그냥 좀 노가다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에서 뿌려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공공 데이터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받아오는데 이게 총 점수를 저희가 산책 점수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다 비동기로 실행이 되는데 총 점수는 한꺼번에 다 받아와서 뿌려줘야 되니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콜백에 콜백을 넣는 걸로 조금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GPS가 구글 맵에서 받아오는 게 한 4초에서 4.5초 정도가 걸리다 보니 개인적으로 요거를 이제 그냥 옛날 방식으로 스레드로 좀 약간 한 슬립 한 4.5초 정도를 재우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니 이제 진행이 잘 돼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짧게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기능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구글 맵스 액티비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스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일단 만들었고요. 일단 흘러가는 구조가 이제 제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좀 처음에 많이 헤맸던 부분이 이제 제가 기능을 구현하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동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랜덤하게
mass.random을 써서 이렇게 제가 있는 위치를 기반해서 좌표를 좀 랜덤하게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파일에 저는 입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 내용을 이제 갱신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됐는데, 그 내용이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계속 기록은 돼 있는데 나중에 결과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게 갱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랜덤하게 이렇게 위치 좌표를 계속 갱신해 주면은 그게 기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몰라서 이제 조금 많이 헤맸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점점점 이렇게 부분이 있거든요, 위에.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을 누르면 제가 위도 경도를 이제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선 같은 부분은 폴리라인이라는 매테리얼을 써서 지금 시작하는 위치에서 계속 지금 기록되는 위경도 좌표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커도 이제 계속 1초마다 업데이트 되게 해놨거든요, 저의 위치를. 그래서 찍혔다가 업데이트 되면은 그 부분 삭제되고 새로 기록되는 위경도 값에 이렇게 찍히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내 위치에 있는 부분을 마커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지금 이 코드가. 그리고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와서 내가 이때까지 움직였던 위 경도 좌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스탑 버튼을 눌렀던 부분에 마커가 이렇게 표시되게 해놨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그 txt 파일로 제가 움직였던 위 경도 값을 1초마다 찍히게 해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꺼내서 내가 이동했던 부분을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 조금 그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그게 이제 포문을 써서 라인인 라인즈 쓰면은 한 라인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꺼내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라인 스플릿 써서 그 콤마 부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파트를 나누게 되고, 그 파트를 크기를 2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위도값, 경도값을 할 때 그 서브스트링 애프터 해서 그 latitude는 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없애게 서브스트링 애프터를 써서 이제 그다음 트림 해서 공백을 없애고 이렇게 to 더블을 써서 그 위 경도 값이 그냥 딱 숫자로만 찍히는 게 아니고 소수점까지 찍히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폴리라인 좌표를 리스트에 저희가 추가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 라인 그 파일이 empty가 아니면은 비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기록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동 경로 첫 번째 위치로 카메라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도 값을 그렇게 하고 경도 값도 그거를 바탕으로 마커를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폴리라인을 꺼내온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씩 폴리라인을 그려주게 한 결과창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값을 저희가 스프링을 이용해서 그 워크벤치로 저장을 하게 했는데, 여기 저는 이제 레트로핏을 거기 함수에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나와야만 이렇게 실행되게 해서 리퀘스트 해서 exercise DTO라는 그 DTO에 박아서 콜백을 쓰는 건데, 그 요청을 저희가 스프링으로 보내면은 이 그 맵 데이터라는 포스트 매핑을 해서 보내주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인서트가 잘 되면은 여기 밑에 조금 이 부분이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그 OK 사인을 다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OK 사인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은 서버 응답 성공, 이렇게 이 로그 값이 찍히면서 내가 제대로 내 데이터가 워크벤치에 입력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일단 로직을 구성해 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저는 캘린더 뷰에 지금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백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꽂아주는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리사이클러 뷰에 대한 설정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설정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그 아이템 뷰 XML을 먼저 작성을 해서 이런 지금 XML 파일을 작성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뷰 홀더를 잘 보이게 좀 하겠습니다. 뷰 홀더를 이렇게 작성한 코드고, 그 다음에 어댑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댑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그 함수를 재정의해 줘야 되는 것들이 3개가 있는데, 일단 뷰 홀더를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그 사이즈를 이제 얻어오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인드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 바인딩하는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지금 그 형태 타입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져 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계속 그 빈값으로 넘어오는 것들을 해결하는데 좀 꽤나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는 건데, 요 액티비티의 그 onCreate 그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딱 2줄로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우선은 요 어댑터를 저희가 만든 어댑터를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이제 부모의 틀에다가 붙여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요 부모의 그 어댑터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온 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캘린더 어댑터의 그 인자값으로 데이터 객체를 넘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트로핏 설정 부분인데, 레트로핏은 레트로핏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JSON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를 역직렬화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비스 객체를 초기 할당하는 부분이 바로 밑에 이어서 init 부분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5개의 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인터페이스로 어떻게 이제 호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쿼리 형태로 날리는 요 부분에서도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쿼리 부분으로 날릴 거냐 아니면 레스트 형태로 해서 그 리퀘스트, 그러니까 쿼리 형태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레스트 서버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레스트 풀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뒤에 이렇게 인자값으로 넘겨주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리스폰스 바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에 헷갈림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것도 좀 많이 헤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레트로핏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통신하는 것을 구현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캘린더에 받아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들이 리사이클러 뷰에 꽂히는 거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본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를 이제 구현한 거를 이제 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본 발표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이제 GitHub를 사용해서 형상을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쭉 진행한 상태에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그 해당 작업에 있어서 다 체크아웃을 통해서 그 객체에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뭐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그 합치고 하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컬에 브랜치를 2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머지 시키고 뭐 그게 확인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깃에 다시 푸시를 해주면 또 각자 거기에서 그거를 다시 또 브랜치로 나눠가지고 작업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많이 이제 작업하는데 효율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시연 보여주세요. 시연. 다들 약속했어요. 시연을 마지막에 하기로. 네, 한번 시연 보여주세요.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 로그인 화면 보여지게 되고요. 로그인하기 전에 유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앞에 있어가지고. 아, 예. 네. 그리고 예. 각자 나중에 개인 발표, 그러니까 각자 자기 발표하실 때 자기 이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한 부분 동영상 찾을 때 그 이름을 이렇게 좀 말을 해줘야 그 정확하게 커트 편집이 되거든요. 네. 자, 나중에 본 발표 때는 이 발표하실 때 소개 얘기하고 하세요. 예. 네.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원가입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이. 이게 돼 있던 거라서 요걸로 간단하게 6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로그인으로 다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유저 객체를 받아서 뿌려지게끔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아이디로 회원가입만 했지 뭐 닉네임이라던가 이제 뭐 이제 자기 강아지의 이름을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디포트 값으로 안녕하세요랑 여기에는 뭐 따로 뿌려지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플로팅 바에 보시면은 여기 저희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뭐 게시판 전체적인 걸 다 보여주게끔 돼 있고요. 여기 밑에 카메라랑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현 중이라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산책 가기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구글 맵으로 이렇게 잠시만요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잠깐만요. 이걸 좀 바꾸겠습니다. 위치가 한국이어야 되니까. 글로벌한데요. 아, 이게 찾기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여기 아무데나 하나 찍어가지고. 그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승인 왼쪽에 계속. 왼쪽에 공유. 예. 돼 있고요.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까 그게 위치 바뀐 거 맞아요? 수행 시간. 이미 시작을 거기서 눌렀기 때문에 일단 예. 3초 만에 빨리 예, 뭐 조금 많이 빠르긴 한데 의도치는 않습니다. 예, 조금씩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스탑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아까 이제 저희 수행 씨가 말씀드린 대로 산책량에서 이제 뭐 프로그레스 바로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하고 산책량 저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애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로리랑 이제 뭐 킬로미터도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을 해놨고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바가 원래 저희가 만들 예정인데 그것도 아직 지금 구현이 덜 돼 있어서 이거는 조금 확인을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 리졸트 액티비티 그 리졸트 값을 이제 나중에는 DB로 전부 다 전송이 돼 있는 상태여서요. 저희가 캘린더를 가게 되면은 오늘 날짜를 클릭하면은 그날 이제 했던 것들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리랑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작업이 조금 오차가 있어가지고 널값이 좀 찍히는데 그거는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홈으로 다시 가서 오늘의 날씨는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 날씨 위젯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지금 서울의 날씨가 좀 흐려서 이미지가 그때 날씨에 따라서 바뀌게끔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조금 돼 있고요. GIF로 박아놨고 이런 식으로 카드 뷰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게끔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질문. 예, 저 공공 데이터를 받아왔잖아요. 예. 저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주기가 얼마인데? 저게 3시간 주기입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되면 예, 저 정보를 예. 본인들 DB에다 넣어서 예, 3시간마다 예,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DB에다 넣어서 예. 뿌릴 때 본인들 DB 거를 뿌리세요. 저희들 거를 그러니까 매번 기상청 거를 땡겨서 하지 말고 예. 이게 주기가 3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은 안 해도 되니까 예. 그 정보를 DB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DB에서 갖고 오면은 예. 유지를 더 빠르게 하는데, 예. 더 빠르니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게시판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더미 데이터를 지금 좀 박아놨거든요. 이렇게 전체 게시글이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제일 밑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원래 10개씩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데이터를 또 받게끔 이제 페이징 처리를 제가 해놨는데 지금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예, 요거까지는 지금 안 보이고 여기서 내 게시글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현재 제가 작성을 했던 게시글만 조금 보이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구현이 전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색을 작성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닉네임이 없으니까 닉네임을 작성하게끔 이제 업데이트 유저로 가게끔 이제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정확하게 이제 닉네임이랑 값을 받아서 뿌려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드를 가게 되면은 색을 작성하기를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리허설이니까 일단 한 개만 얘기를 하라는 거고 이제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좀 할 거예요. 많이 할 거니까 오늘은 리허설이니까 좀 감안을 해주시고 하는 이유는 뒤에 또 정리나 작업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송원 씨 PPT 있죠? 네. 그게 딱 표준. 흰색 정말 잘 보이죠? 그죠? 안 보이죠? 이거는 그 PPT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이거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이렇게 이게 표준 잘 보이죠? 그리고 검은색이라고 해도 지금 봐봐요. 사실 흰색 배경이었으면 훨씬 더 잘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거 일단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작업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일단 리뷰할 때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이렇게만 띄워놓게 되면은 본인도 보기가 힘들고 다른 분들도 보기가 힘들고 뭘 바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칭찬. 칭찬.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빠진 부분이 그 계속 DB 연결 부분이 그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내일은 그 하실 때 그 뭐 제가 화면부터 해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코드 리뷰 하실 때 DB 부분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 지금 다 공통적으로 시연을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데 시연은 시간에서 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조금 시연을 좀 정확하게 좀 보여주시고 했던 것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도 이 나중에 제가 게시글 밴드에다 만들 때 프로젝트를 다 이거 비밀 댓글만 오픈으로 다 올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스도 다 그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시연 부분 좀 정확하게 좀 잘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괜찮은 기능이 있으면 좀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공통사항 출처. 아까 1조는 캐치 테이블이었나요? 뭐였죠? 그렇게 어떤 앱이나 어떤 거를 좀 모방 또는 참고했다라는 거를 출처를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맨 마지막에 있죠. 참고 문헌이나 참고했던 뭐 블로그나 등등 있죠.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뒤에다가 다 남겨두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거 외에는 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뭐 한 개밖에 기능 그 리뷰를 못했는데 그거는 내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하셨고 이제 3조 나와서 사진 찍고 그 작업을 합시다. 저한테 그거 좀 불러주시겠어요? 그거 크롬. 그거 코드 밴드로 밴드로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여기서 기능 구현은 그냥 추가는 없어도 돼요. 그냥 지금은 발표 준비랑 가독성에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추가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발표하시다가 50분 되면 잠깐 이거 일시 정지 끊고 또 10분 뒤에 또 제가 녹화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와서 사진 한번 박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주소 설명하실 때 꽂는다 하지 마시고 바인딩 연결 아니다. 그러니까 고급진 용어를 또 써주셨습니다. 어댑터에 꽂아 넣는 건 맞는데 바인딩에서 쓴다. 웨딩에서 쓴다. 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인사 쓰지 마시고 윗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는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어플을 구매한 식사 톡톡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작하게 된 계기는 1인 가구와 혼밥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만든 어플입니다. 잠깐. 자, 인사했죠? 네. 그럼 조장님 소개하시고 각자 조원들 소개 인사하고 들어가면 이제 조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개인 소개요. 조장님 소개, 조원님 한거 말씀하시고. 뭐 어떤 걸 발표하게 된 네. 조장 누구입니다. 그거 네. 뭐만 하고 나머지 들어가고. 네, 저의 경우에는 크게 보드와 투두 리스트를 기능을 부여하였는데요. 네, 보드의 경우에는 읽는 기능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투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랑 안드로이드 모두로 다 구현하였습니다. 저는 멤버의 CRUD를 전체적으로 구현한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공공 API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이제 읽어드리고 안드로이드 리스트로 출력하는 기능 담당하고 또 코드 모듈 하도 같이 한 송유나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용진이라고 하고 이제 맡은 것은 이제 초반에 서버 구축이랑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같은 이제 환경 이제 설정하는 것 그런 걸 담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채팅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조장님 구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넘겨야 되는. 그 아마 아, 네. 네, 일단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아, 네. 저희의 ERD는 파이어베이스로 이용했는데 파이어베이스 큰 구조는 이렇게 멤버, 미팅, 보드로 구조되어 있고 여기서 안 그려졌는데 투두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의 유즈 케이스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은 회원 가입을 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 많고 회원 가입을 하면 로그인 창이 바로 뜨고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비회원도 맛집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면 회원인 경우에만 내가 쓴 맛집 모집글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쓴 글이 아니라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개발 환경은 파이어베이스, 코틀린, 안드로이드, 스프링 크게 네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큰 구조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메인 액티비티 화면에 크게 홈 프래그먼트, 챗 프래그먼트, 캘린더 프래그먼트, 마이 프래그먼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이 네 가지 바텀 바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초록색 선은 스프링을 의미하고 빨간색 선은 파이어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네, 코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레이아웃 설계는 제가 담당했으므로 먼저 설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각자 개인 코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보시다시피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팝업 메뉴로서 어떤 프래그먼트로 이동돼도 사용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지만 채팅방으로 가게 되면 채팅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캘린더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 부족으로 투두 리스트로 작성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이얼로그가 뜨면서 입력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자기가 삭제하고 싶은 메모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 정보 프래그먼트로 가면 내가 선택했던 프로필이 있고 자기의 닉네임이 뜹니다. 그리고 프로필 변경에 들어가면 자기 정보를 수정하거나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준성 씨부터라서 준성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부분부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로그인 액티비티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받아오는 즉시 여기 이제 쉐어드 프리페런스 유틸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와서 이제 로그인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먼저 코드 리뷰를 하게 되면 지금 코드가 좀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 패스. 다음에 좀 가독성 있게. 네.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이제 닉네임을 입력을 이미지까지 선택을 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프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미지를 데이터를 받아 파이어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지는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서 인코딩을 한 문자열로 저장이 되고, 패스워드는 이제 안드로이드 내에서 해시를 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 해시한 문자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안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고, 뭐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부분은 로그인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로그인 성공 시 이제 세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세션을 저장할 때도 깨지네. 세션을 저장할 때도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처럼 세션 내에 저장이 되고,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전에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표시가 뜨지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세션 내에 저장이 된 닉네임, 이미지, 여기도 닉네임하고 로그인을 했다는 이제 표시로 이렇게 로그아웃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제 회원 수정 부분에서는 이제 전에 있던 여기 회원 프로필 변경 버튼을 누르면 여기 회원 수정 뷰로 넘어오는데, 이때 아이디는 이제 변경할 수 없고 저장된 패스워드, 닉네임이랑 패스워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해시화한 그대로 좀 불러가게 돼서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 이제 회원 수정 버튼은 또 다른 이미지랑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면 아이디를 이제 파라미터 값으로 해서 이제 패스워드, 닉네임, 이미지만 저장이 되고, 결과를 보시면 여기 뭐 딱히 바뀐 게 없네요. 일단 닉네임이 좀 제대로 바뀌었고 다른 거는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리허설이니까 간단. 네. 하고 이제 회원 삭제 부분. 회원 삭제는 이제 아이디를 기준으로 여기 아이디를 기준으로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기 아이디를 이용해 전체가 삭제가 됩니다.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내에서는 뭐 탈퇴 성공, 실패 그런 식으로 구분해주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그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타임 끊고 다음 시간 네. 정지 일단 한번 끊읍시다.